그다음에 아까 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잉글랜드 리버풀에 태어났던 친구. 몸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키가 큰 건 아닌데 막 체구가 이만해. 그래서 막 밀어내는 싸움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느리긴 해도 파고 들어가는 선수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중앙 밀집을 하니까 사이드형 선수들이 좋고. 그래서 저는 주민규 대신 황희찬 봅니다. 또 한 번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규 대신에 황희찬? 다시 한 번 갑니다. 자, 내일 한국과 중국의 이제 월드컵 2차에서 마지막 경기 최종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를 7대0으로 완파를 했고, 네. 자, 지금 2위 싸움이 또 펼쳐지고 있어요. 바로 중국과 태국인데, 네.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7대0으로 이겼을 때, 중국과 태국이 1대1로 좀 비기면서, 중국이 지금 3차에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인민일보 보면, 중국 대표팀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태국전 또 끝나고 나서 중국 매체에서는 자국의 대표팀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저 기사 내용 읽어보면 예. 제가 봤거든요. 뭐 요즘 뭐 구글 링으로 다 저렇게 하면 그렇죠, 다 되죠. 네. 제가 봤더니 우리의 그러니까 한국 경기의 목표는 승점 1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기는 것이다. 나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뭐지 목표를 이겨야 되는 거 어쨌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왜 1점이지? 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그 순위표가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 요게 이제 저 C조에 한번 순위표 한번 보세요. 네. 우리는 13점으로 중국 경기를 져도 그냥 1위로 가는 겁니다. 물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시드 배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겨야 돼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겨야죠. 어쨌든 1위는 확정이야 우리는. 근데 중국은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8점이야. 2위. 현재로서는 올라갑니다. 2위까지가 3차 예선 가니까. 네. 태국이 3위예요. 근데 태국은 마지막 싱가포르와 경기합니다. 꼴찌팀하고. 승리가 없는 싱가포르와 경기하고 중국은 우리의 원정을 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우리에게 져 태국이 싱가포르를 이기겠죠? 네. 그러면 승점이 8점으로 같아지죠. 지금 이 아시아 예선은 승점이 같으면 골득실로 갑니다. 골득실이 이게 만약에 중국이 우리에게 지고 태국이 이기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 바뀌죠. 네. 사실상 중국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우리에게 지고 그렇죠. 태국이 싱가포르를 이기면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무슨 얘기하냐 1점이라도 얻어야 된다. 1점 얻으면 9점 되니까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목표가 승점 1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오버랩이 2002년 월드컵이 되는 거예요. 네. 중국이 유일하게 월드컵 본선에 나왔던 게 2002년 월드컵 때잖아요. 그때도 우리하고 일본이 공동 개최 때문에 그 티오가 늘었지. 아시아에.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올라온 건데 그때도 막 처음에 중국이 막 와 우리의 목표는 뭐 1승이다. 우리의 목표는 뭐 그 16강이다 이러다가 내가 중국 갔거든 브라질 경기에. 딱 갔더니 여기다 옷을 전 단체 티를 맞추고 왔어. 네. 우리의 이번 월드컵 목표는 한 골이다. 나중에 낮추더라고.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야. 근데 중국이 어쨌든 지금 우리 경기를 통해서 무승부하겠다. 제가 뒤에 전술 같은 부분도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막 전술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또 기사에 네. 나왔더라고.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무승부를 할 수 있을지는. 자, 아까 전에 이제 중국 언론에서 축구 대표팀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중국팀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좀 부상자 소식이 있는데 공격수 알란이 부상을 입어서 한국 원정에도 불참한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신화스포츠의 보도인데 우레이가 며칠 전 치료를 위해서 혼자 상하이로 돌아갔을 때 실제로 부상을 입었다. 지금 부상 소식이 있어요. 네. 우리야 뭐 우레이라는 선수가 조금 이게 뭐 좀 개그캐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선수잖아요. 제일 잘하죠. 그러니까. 뭐 알랑 선수는 귀한 선수니까 예. 뭐 잘하는 선수인 거고 우레이도 사실은 이제 중국 선수들만 모아놓고 보면 우레이는 좋죠. 예, 네. 그 사이에서는 가장 잘하는 선수고 분명히 이제 에이스인 선수이기 때문에 저 선수가 못 나오면 이제 중국은 이제 득점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우레이 부상. 근데 지금 우레이가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난 태국 경기 그러니까 바로 직전이 우리가 그 싱가포르 할 때 네네네. 태국하고 경기한 거거든. 태국 경기에 우레이가 못 나온 건 경고 누적 징계 때문에 못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제 그러면 그 털렸으니까 우리 경기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지 보도에서는 그 혼자서 계속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무릎 연골이 뭐 다쳤었다는데 그쪽에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도 훈련을 하거나 이런 걸 좀 상황을 지금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레이가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이거 좀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레이도 못 나오면 장위닝이라고 하는 선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장위닝도 원래 부상으로 계속 못 뛰다가 지난번 교체로 뛰었나 그래. 예. 그다음에 알랑은
바로 앞에 경기 투톱부터였거든요. 페르난지뉴하고 그 경기에서 또 다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 전하오라고 이쪽이 풀백 보는 선수 또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몇 가지 뭐 전술적인 거로 이걸 한번 뭐 딛고 일어나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네.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중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부상자까지 속출하면서 사실 좀 우리 대표팀을 이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난 경기 한번 어떻게 뛰었는지 좀 볼까요? 좀 전술하고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중국. 제가 일단 뭐 좀 네네네. 왜냐면 제가 내일 중국 경기를 중계하기 때문에 경기 좀 봤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바코비치 감독이 크로아티아 출신인데 이게 현지에서 네. 되게 재밌더라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되게 비판적이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사사이가 굉장히 올드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구식 전술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중국을 망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야 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사사이가 그렇게까지 구식인가? 그냥 선수들이 약간 구식 아닌가? 난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네네. 저게 지금 보면 지난번 경기 알랑, 페르난지뉴가 다 브라질에서 귀한 선수들입니다. 네네. 투톱을 딱 갖다 놓고 저 11번에 있는 시아오, 저 원래 이제 뒤집어져 있네요. 웨이 시아오 이게 네. 발음입니다. 저 웨이 시아오가 약간 공미,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위에 꼭 직접. 그다음에 가오 티엔이 저 친구하고 8번, 7번에 그 수하오양 이 친구들이 약간 다이아몬드 양쪽. 그다음에 6번이 왕 샤오잉 이춘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의도는 뭐냐면 저렇게 가운데를 꽉 쪼아놓고 좀 미드필더 원래 이게 예전에 지단을 상당히 꼭점을 잘 쓰려고 했던 전술이기도 하고 중앙 밀집이나 중앙 압박을 많이 쓸 때 쓰는 전술이에요. 이게 뭐 이걸 굳이 뭐 올다다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이거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경기 좀 망했던 게 왜 그러냐면 저 8번에 가오티아니가 저게 이 다이아몬드에 있는 저게 이제 잘 걸리면 좋은데 숫자 싸움을 할 수 있으니까 이 4명이 다이아몬드 골로 움직이면서 계속 잘 움직여주면 좋아. 그런데 저게 문제가 저게 얼마나 어렵냐면 좌우에 있는 8번하고 7번이 중미도 해야 되고 측면도 해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수영 미드필더는 진짜 혼자서 가끔씩은 저기 11번이나 이런 쪽으로 안 내려오면 혼자서 과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겠네. 근데 지난번 경기 저 8번이 완전히 초반부터 그 숫자 싸움에서 너무 못한 거야. 그래서 29분인가 30분에 빼버립니다. 예. 부상 때문에 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해서 빼요. 그래서 저게 제대로 가동이 안 돼가지고 이번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저거를 통째 바꿀 것이다. 특히 저 6번의 자리에 그 지금 최강희 감독이 중국에 있잖아요. 거기 뛰고 있는 황저위라고 하는 선수가 있대. 이 황저위라고 하는 친구가 골은 잘 못 다루는데 중국 슈퍼리그에서 수비력은 가장 좋은 미드필더로 평가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력이 좋은 미드필더로 싹 바꿔서 우리 경기를 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이제 달수 형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중국 전술을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중국은 지금 1무가 목표잖아요. 그렇죠, 1점만 벌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좀 나올까 궁금해 사실. 좀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 아니면은 우리를 상대로? 우리를 중국이? 상대로. 중국이. 수비적으로 나오죠. 아니야, 무조건 수비적으로 나오죠. 완전. 네. 이게 당연히 뭐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감독이 이방코비치라는 감독이에요. 예. 이 감독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랑. 근데 이 그치, 감독이 그때 2월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오만의 감독이었습니다. 예. 아시안컵 때. 그러니까 오만이 그래도 그때 전력에 비해서 되게 수비적인 축구로 어쨌든 승점을 따왔거든요. 태국하고 비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코비치 감독의 특성상 매우 수비적인 경기를 할 거고 예. 사실은 뭐 다이아몬드 전형은 레알 마드리드가 챔스 우승한 전형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현대적이냐 그거냐는 사실은 논외로 쳐야 되고 네. 근데 요 라인은 일단 4-3-1-2라고 표현이 된다면 최전방에 있는 알란 그리고 이제 헤르난디뉴 이제 중국 이름은 페이난더입니다. 네. 페이난더와 아란 저 두 선수의 이제 역량이 중요하죠. 이제 아무래도 측면에서 올라오기가 아무래도 좀 뒤에 풀백들이 내려앉아 있으니까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예. 저 두 명의 외국인 귀화 선수들을 활용해서 이제 극대화시키는 전형이거든요. 저기 이제 그냥 뭐 이제 알란이 빠진다라고 하면 이제 우레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또 빠진다 그럼 장미닉 나오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수의 역량이 참 중요한데 이제 공격수 자리에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부상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역습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좀 수월하게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뭐 김민재 선수도 없으니까 사실 예. 우리 지난번 싱가포르전도 조현우 선수가 들어가는 거 하나 막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비는 그렇게까지 막 단단하진 않아요. 사실은 지난번 경기도 보니까. 네. 그래서 저 알란 페르난지뉴 저 두 선수를 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왜 보여드렸냐면 뭐 중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좀 봐야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사사이의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는 전형적인 측면 공격수가 없다는 거죠. 네. 다이아몬드를 중앙에 다 모아놓기 때문에. 저 8번, 7번이 윙어들이 아니에요. 미드필더죠. 저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 그 레알 마드리드가 저런 이제 다이아몬드 쓰면 토니 크로스하고 모드리치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윙어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저럴 때는 측면이 그러면 19번하고 저 4번 왕전하하고 리유양 저런 친구들이 굉장히 풀백들이 수비 공격을 측면을 다 커버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현재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뒤에 저희도 예상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 4번에 왕전하우 같은 경우는 좀 부상 여파도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런데다가 풀백이 더 중요하니까 저쪽 손흥민 자리거든. 네. 그래서 저쪽을 바꿀 것이다. 뭐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2번 타이아스 브라우닝은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태어난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혼혈 선수이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을 많이 강화시켜서 하겠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중국을 만나게 되면은 이 다이아몬드 사사이는 유지할 것 같아 보니까. 지금 보도들은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유지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사이드 쪽을 많이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 뭐 중국전에서 중국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한국 대표팀 어떤 선발 라인업이나 이런 것 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일단 우리는 아까 이제 우리 달성이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이제 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3차 예선 올라가는 겁니다. 1위로 올라가는데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지금 피파 랭킹 포인트가 호주와 단 0.06점 차로 한 끗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서 뭐 우리가 승리를 못하거나 하면 우리가 3차 예선 갔는데 시드 배정에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 A, B, C조가 있잖아요. 예. 세 개의 조로 나누는데 이게 2차 예선에 이제 통과 팀들을 모아서 피파 랭킹 순으로 둡니다. 그렇습니다. 1시드, 2시드 이렇게. 예. 이제 그래서 위에 보면은 재팬이 써 있고 그 밑에 A2, A3, A4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시드예요. 2번 시드, 3번 시드, 4번 시드인데 저 2번 시드로 우리가 가느냐 아니면 1번 시드로 한 자리를 차지하느냐. 네. 이게 이제 지금 차이인 거죠. 이거 호주랑 우리랑 0.06 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무승부만 해도 호주가 이기는 순간 바뀌어요. 근데 호주가 누구랑 하냐? 팔레스타인입니다. 이거는 호주는 이긴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면 안 되는 경기고 이제 뭐 중국전 손흥민 뭐하러 뛰냐? 통과했는데 배준호 더 보고 싶다. 홍현석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경기는 베스트 11으로 나와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 보면 프랑스가 막 리히텐슈타인, 막 지브롤터 이런데 막 베스트 11 나. 은바페가 막 뛰어요. 네. 그게 걔네도 마찬가지로 피파 랭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뛰는 거고.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나와야겠죠. 네, 베스트 11이.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 경기가 조금 뭐 미끄러진다 그러면 3차 예선 때 일본, 이랑 호주 한 팀은 꼭 만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성적으로 본선 월드컵 본선이 그렇지, 또 시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이란, 호주랑 같은 조가 돼서 2승할 거 이제 1승 1무 하느니 그냥 편안하게 1시드 차지한 다음에 조금 더 약팀을 상대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럼요. 일단 혹시나 오해할까봐 저거는 그냥 편의상 저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A조에는 일본을 넣어놨고 B조에는 이란을 넣어놨고 C조에는 대한민국과 호주 중에 하나 간다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보시라고 해놓은 거지 저렇게 A조에 일본이 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시드를 톱 시드를 받으면 저렇게 간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고 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용어인데 뭐 그냥 사실은 그냥 편하게 써도 되는데 혹시나 이것도 정확한 용어 아닌데 이럴까봐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원래 시드는 저희 첫 번째만 시드라고 합니다. 톱 시드라는 말을 안 써도 되긴 해요. 시드. 그다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트긴 해요. 1번 포트, 2번 포트, 3번 포트는. 근데 이런 개념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톱 시드, 시드 뭐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저 호주가 시드 배정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일본이나 이란이나 호주랑 만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기 받으면
저 네 팀하고는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내일 이제 3차 예선이 최종 예선 아닙니다. 아, 이것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 왜냐면 예전에 네네. 3차 예선을 최종 예선이라고 그치, 했는데 더 늘었지, 이번에. 이번에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이 8.5장이나 됩니다. 예. 거의 8.5 장? 5차까지 있지 않나? 그래서 5차까지. 5차 플러스 대역 플레이오프가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중국. 여러분들 3차가 끝이 아니에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야. 3차 때도 한 번 더 기회 아, 주고. 진짜 너무. 3차 때는 저 1, 2위 하면 저 연두색 있죠. 저게 하면 본선. 네. 저 이제 4위를 하잖아. 4위를 하면 또 4차 예선을 하게 해줘. 그러니까 저 하늘 색깔끼리 또 붙는 거죠. 그렇죠. 네. 그 4차 예선에서 또 떨어지잖아. 5차에서 또 줘. 중국 이렇게인데도 못 가면 바보 멍충이 아,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근데 지금 어. 실시간 랭킹 보니까 어. 우리가 지난번 7대0으로 이겼잖아요. 예, 예. 그래서 포인트가 많이 잡혀가지고 진짜? 그래? 우리는 2.7포인트를 먹었고 호주는 1.8포인트를 먹었어요. 그럼 얼마 차이야, 총? 그러면 이제 1점 차이 정도 납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우리랑 이겨야 되긴 네, 하겠네. 이겨야죠. 그래서 이기네. 한 네. 1점 차이가 난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중국전이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자, 싱가포르를 7대0으로 완파한 한국. 과연 중국전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김도훈 임시감독은 중국전에 파격 기용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날 나가는 멤버가 베스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사진 좀 띄워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황희찬, 박승호, 배준호 이 선수들이 활약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두 분께 공통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전 선발에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황희찬, 박승호, 배준호 이런 선수를 선발로 조금 기용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에 황희찬 뭐 첫 골에다가 뭐 완전 다 틀렸더만. 뭘 다 틀려. 황희찬 아예 뭐 촛골? 선발 황희찬 촛골이라 했어요. 황희찬 첫 골 이거 뭐 황희찬 선발 이렇게 예상했다 아예 다 틀렸어 그냥. 그거 하나, 야, 나올다 아예 맞추자. 박살났던데 예상이. 그래서 싱가포르전 선발전이 그냥 그대로 중국으로 갈지, 아니면 조금 이제 잘했던 선수들을 좀 기용할지, 뭐 배준호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거의. 네. 제 생각에는 황재원 선수 쪽이 뭐 최준 정도로 바뀐다거나. 예. 아니면 뭐 박승우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음? 그리고 뭐 왼쪽 라인에 이제 뭐 황희찬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주민규든 뭐 이재성이든 뭐 이강인이든 뭐 이제 공격 라인 중에 한 명 빼고 황희찬이 네. 하나 들어간다거나 그 정도를 제외하면 그 정도 가능성을 제외하면 그냥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워낙 또 저번 경기 좋았기 때문에. 예. 전 두 자리 바뀔 수 있다 봅니다. 두 자리? 네. 제가 아까 중국 경기에 다이아몬드 4사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맞아. 사이드를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중앙 밀집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이아몬드 4사이는 네. 중국이. 그다음에 아까 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잉글랜드 리버풀에 태어났던 친구. 몸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키가 큰 건 아닌데 막 체구가 이만해. 그래서 막 밀어내는 싸움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느리긴 해도. 그러니까 느린데 몸이 크니까 밀어내는 싸움보다는 파고 들어가는 선수가 좋을 것 같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중앙 밀집을 하니까 사이드형 선수들이 좋고. 그래서 저는 주민규 대신 황희찬 봅니다. 또 한 번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규 대신에 황희찬? 다시 한 번 갑니다. 무조건 주민규 나올 것 같아, 진짜. 아니, 이거 한번 물어봐. 주민규 그리고- 대신, 제가 요거 하나만. 패널 생각. 주민규 대신에 황희찬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규 한 골 삼없인데. 진짜야?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한데 이거. 나올 수 있죠. 아니, 주민규가 첫 경기 너무 잘했는데? 일단, 오케이.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황재원 자리에 박승욱 전 예선. 그거는. 왜냐면- 예. 황재원이나 김준수 선수는 다 안쪽으로 파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잘하고요, 또.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은 측면 쪽으로 최대한 벌리는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고 1차전 때 확실히 박승욱 선수가 들어간 다음에 직선적인 오버랩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왼쪽은 뭐 김준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른쪽은 황재원 대신에 박승욱. 그래서 측면 쪽으로 더 벌리고 네. 전방도 황희찬을 넣어서 좀 더 뒷공간을 파거나 사이드로 벌리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두 가지 예상. 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김도훈 감독이 7명의 새 얼굴을 발탁하면서 그 중에 4명을 좀 기용을 했는데, 네. 데뷔전 치르지 못한 최준, 하창래, 황인재, 어떻게 좀 기회를 잡을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부터 얘기하면 선발비에는 어렵습니다. 선발은 이세 선수 모두 어렵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굳이 보자면 최준의 가능성을 볼 수는 있죠, 오른쪽을. 근데 오른쪽도 최준이 그때 교체로 뛰지 않은 상태였고 박승욱이 뛰어서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센터백 하창래나 골키퍼 황인재
황인재 선수는 뭐 이번엔 기회는 좀 어려울 아, 거고요. 예, 예. 예. 센터백도 하창래 선수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뭐 A매치 데뷔전을 치르지 않은 선수인데 제가 봐서는 교체로 뛴다면은 뭐 하창래나 최준은 가능하겠지만 선발로는 셋 다 어렵다. 네. 하창래 선수가 깜짝 선발로 한번. 왜 그러냐면 그 우리 수비가 이유가 있어? 그때 약간 이유는 있죠. 네네. 그냥 제가 그냥 반발심 이런 건 아니잖아요. 반발심인 거 아니? 맞지, 이성이 아니, 있는 거지, 그 안에. 그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있어. 그 우리가 지난번에 수비 라인 중에 조유민 선수가 약간 불안해요. 예. 놓치는 장면도 좀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정우영 선수가 그 조유민 선수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지점에서 김도훈 감독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 자리에 저는 박승욱이나 아니면 하창래를 기용해 볼 수도 있겠구나. 아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도 사실 하창래와 주민규 선수의 선발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에이, 하창래는 아니지. 예. 자, 이렇게 내일 뭐 예상을 좀 해봤고, 혹시 좀 중국이 너무 거치게 나올 가능성 그런 건 좀 없을까? 요새 중국 그러지 요새 않아요. 그러진 않아?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이번에 그런 댓글은 있더라. 보니까 중국 쪽 미디어들이 뭐 무승부를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잘 싸워야 된다 그랬더니 댓글 중에 그 상당수가 야 쿵푸나 해라. 전술 이런 거 짜지 말고 쿵푸나 해라. 중국이 축구에 대해서는 되게 객관적이에요. 자기네들의 그 실력을 엄청 유쾌해. 되게 객관적으로 봐요. 축구는 축구는 진짜 객관적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요즘 우리가 좀만 기억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중국 하면은 이제 실력은 맞아요. 안 되는데 워낙 거칠게 하는 것도 그런 있고. 인식이 있지. 이거 다친 선수가 한두 명이야. 그럼 말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막 부러지고 이런 친구들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근래에는 중국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각성을 한 건지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실력조차 안 되는 건지 파울을 할 수 있는.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도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어, 처음에. 그렇죠. 홈팀이고 막 그러니까 우리 되게 거칠게 나올 거라는데, 그거 하나도 안 그랬어. 별로 그런 게 없었어. 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중국 만났어도, 우리 지난번 3대0으로 이겼잖아. 지난해, 그쵸. 중국 선전. 네. 손흥민 그 라브라 하고 막 그랬잖아. 손흥민 2골 넣고 정승현 골 넣었던. 네. 그때도 중국이 홈인데도 만약에 막 거치게 들어왔다 그런 게 별로 없었어. 그러네. 그래서 근래는 뭐,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나는 실력이 좀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내일은 또 다르려나? 내일 막 중계하네. 이건 아니죠, 이건! 이건 아니죠! 근데 약간 우레이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라리가를 경험하고 가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중국 리그에서 이상한 장면 많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막 이기는데 이렇게 했다고 막 불러요. 우레이가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되게 자주 했어요. 이러면은 이제 안 된다. 이런 수진 축구를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우리도 이제 조금 이제 가야 된다. 맞아, 그런 것도 있어. 아니 약간 도전하는 친구니까 우레이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레이가 좀 많이 합니다. 예. 지난번 경기 앞두고도 진짜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보여주는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다. 문화적으로도 네. 막 거칠게 하거나 아니면 중동 이런 것도 막 비슷하게 했잖아. 너무 과한 행동을 하다니 그걸 우리가 진짜 지적 많이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전 궁금한 거 하나 있다. 중계할 때 저는 중국 선수 중에 귀한 선수 있잖아요. 귀한? 브라질 지금 3명. 브라질이 아까 정리해 드리면은 엘케송이 있고요. 네. 그렇죠. 알랑, 페르난지뉴. 그리고 이제 위그르족은 뭐 거기 소수민족 중에 하나니까 딱 이번에 골로 압두왈리라고. 압두왈리 있어. 압두왈리. 중국 선수요? 그런데 이제 압두왈리, 위그르족 뭐 이 정도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브라우닝. 그럼 걔네 중국 이름이 있어. 네. 그럼 중국 이름으로 불러요? 브라우닝으로 불러요? 중계하실 때? 뒤에 브라우닝으로 써. 브라우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아예 있어. 그렇게 명기가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페르난지뉴라고 써있던데? 그래요? 영문으로 쓰잖아, 영문으로. 그럼 읽어야 되겠네. 영문으로 하잖아. 지난번에 그 아시안컵 때 제가 해설을 듣고 있었는데 장광타이 이러는 거예요. 장광타이가 누구지?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브라우닝이더라고요. 네. 중국 이름으로 불렀던 누군가가 제가 해설할 때 들었는데 장광타이라고 그래서 장광타이가 누구지? 도대체 우리 해설자가? 네. 그래서 이름이 장광타이로 돼 있나? 이런 경우는 그럼 보통 어떤 경우야? 이름이 원래 이제 명기돼 있는 게.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아까 했던 게 페르난지뉴도 귀환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뭐 이성남. 그래. 그러니까 뭐 그런 우리 말이 맞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국제 무대에 가면은 영어로 하니까 얘네들도 들어가 보니까 펜란주니 알랑이나 이케성도 네. 귀한 중국 이름이 있어. 네네. 아, 있어요. 있어. 사이. 막 저런 식으로 막 불러. 근데 이제 그냥 영문으로 우리 어. 영문으로 따라가거든. 저지 알지. 네임으로 따라가니까 어. 저주는 그냥 펜란주니 아, 알랑 저지는 또- 같은데. 아, 그래요? 약간 판단을 좀 아. 그렇게 하셨나 보네. 이게 좀 뭐, 기관 이름으로 하는 그땐 게 다를 좀- 수도 있, 어. 달랐을 수도 있고. 네,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중국전까지 잘 마치고 이제 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혹시라도 김도훈 감독, 임시 감독인데 정식 감독 좀 후보에 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에이, 이건 아니죠. 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인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당위야. 그러지 않을 거다. 안 할 거다. 아니, 뭐 제가 그냥 뭐 사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안쪽에 그게 궁금해. 얘기가 좀 만약에 그렇긴 해. 경기를 잘 치르면 예. 그래도 김도훈 감독도 그래도 후보에 좀 포함돼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지만 안 그럴 거다라는 거야? 아니면 아예 그래도 2경기 잘했다고 정식 감독 후보에 오르는 건 아니지? 그 축구협회 내에서 아니 페노의 개인적 생각. 제 개인적으로. 당연히 당연히 안 되죠. 음. 예, 우리의 기준은 이미 거기가 됐어요. 네. 르나르, 제시마치, 귀네슈. 그렇죠. 특히나 그렇죠. 르나르나 귀네슈는 우리가 깐 거잖아요. 네. 걔네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깠어요.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좋거나 그 수준에 준하는 감독을 데려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눈높이가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죠. 당연히 뭐 김도훈 감독이 저는 국내 감독님들 중에서는 전술적으로 되게 좋은 감독님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지난번 되게 잘했고. 그런데 그래도 귀네슈나 르나르 정도의 그럼 그 모습 보여준 건 아니니까 그 정도의 감독을 데려올 수 있어야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네, 싶어요. 네. 물론 이거는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왜냐하면 이번에 2번의 임시감독이라고 하는 초유의 결정. 3월 임시감독, 6월 임시감독. 예. 클린스만이 나간 게 2월이야. 넉 달을 임시감독 체제로 간단 말이야. 이런 초유의 결정을 내섰던 명분이 뭐냐면 좋은 감독 데려오기. 그것도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외국인 감독 중에 좋은 감독 데려오기 위해서 그러면 여름 이적 시장 때 감독도 풀리니 그때 많은 외국인 감독을 보겠습니다가 암묵적인 그냥 명분이란 말이야. 네. 근데 갑자기 튼다? 이거 김동훈 감독이 좋냐 안 좋냐고 별개로. 그렇지. 그건 말이 안 되지. 명분이 안 돼. 자기네들이 한 말을 또 뒤엎는 꼴이 되는 거고. 네. 저는 하지만 김동훈 감독님 입장에서 보자면 2년 동안 최근에 이제 정식 감독을 못하고 감독이 없었죠. 그랬잖아요. 자리가 없었죠. 이번에 이 2번의 기회 중국 경기까지도 진짜 내용도 너무 멋지고 막 결과도 잘하면 그러면 커리어에서 다시 한번 딱 그렇지. 기회를 개인적으로는. 꼭 국가대표 감독이 네, 아니더라도 네, 네. 김동훈 감독도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협회가 근데 저는 협회도 그런 건 너무 명분이 없어요. 맞아요. 너무 명분이 없어요. 네. 이제 아주 일부의 축구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주 일부. 그러니까 협회에 무슨 권한 있는 사람 말고 아니지. 일부의 축구인들이 이 정도면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뭐 이렇게 지도자 중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니 들었는데 가려면 안 돼. 축구협회에 어떤 결정 단위가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이제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사실 지난 4번에 이제 깃발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뭐 정몽규 회장 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거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좀 생각해 봤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카드 택션, 홈경기 있으면 막 저렇게 막 옛날 2002년 때 특히 뭐 꿈을 이뤄줍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 저런 게 또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게 좀 이유가 궁금해요. 협회가 못하게 하나? 저런 카드 섹션 하는 거 일단 협회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저도 아까 얼핏 들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응원단 붉은 악마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그 디자인을 한대요. 어떤 문구를 쓸지 어떤 모양을 할지 그래서 이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는 분이 또 계시대. 전체적으로 저렇게 도안을 할 수 있는 전담으로. 그게 이제 우리 K리그 한 팀에 하시는 분이 계시대. 네. 그분이 또 붉은 악마 활동도 하시니까 그걸 하신대. 저렇게 이제 막 문구 저기 아마 보고 싶었습니다가 근래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2022년 맞나? 그러니까 여하튼 저런 식으로 이제 막 태극기도 하고 대형으로 어떤 문구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저거는 이제 그러면 결정을 했다고 해서 저거 그러면 다 일일이 막 그 의자 위에 갖다 놔야 되거든. 다 해야지. 색깔별로 다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저거는 붉은 악마나 팬들이 저 넓은 경기장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저거는 저렇게 많이 결정을 하면 축구협회와 논의해서 그 축구협회가 그러면 저거 사람도 사고
알바. 그렇지, 인력을 구해. 인력 좀 구하고, 또 돈도 쓰고, 그래서 저걸 놔준대. 예. 그래서 약간 콜라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나 모양은 붉은 악마 쪽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약간 집행은 축구협회가 도와줘. 네, 네. 이런 개념으로 가고, 근데, 최근에는 못 봤죠. 못 봤어. 저게 2022년 보고 싶었습니다가 마지막이래요. 네. 태극기가 지금도 올라가지만 저런 대형 카드 섹션은 네. 마지막이고, 왜 그랬지라고 봤더니 저게 그때 코로나 끝난 다음에 경기장에서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다시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예. 거였는데 저거 한 다음에 그래서 이슈가 좀 있었다는데 뭐 저런 거래요. 그러니까 돈도 이렇게 막 이렇게 사실 품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네네. 환경부라고 그랬나? 정부 쪽 어디서 그때 그러니까 축구 쪽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나 이쪽에 저렇게 뭐 이렇게 일회용품 저런 게 이제 또 일회용품 줄이자. 한 번 쓰고 이렇게 버리는 응원 도구를 좀 줄이자라는 게 있었대요. 축구 쪽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런 거 저거 왜냐면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조금 자제하는 느낌으로 간대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축구뿐만이 아니고 사탕수수 카드 섹션 했을 때 사탕수수. 생각이 짧네. 사탕수수로 하면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좀 뭐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포츠계에서 좀 네네. 보나 봐요. 예. 저 머리 위에 있는 거는 뭐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뭐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 이거. 저런 플랜카드는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또 끌려나가지고 잘못하면 깃발만 안 흔들면. 저건 이제 뭐 개인이 준비하신 것 같고요. 카드 섹션. 네.